네, 헬로우 차이나 키움증권 김기철 주임입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 달에 한 번 출연해 주시는 주임님께서 오늘 마지막 방송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저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동안 김기철 주임님께서 대동방 같은 뭐 자동차 AS 시장 고성장이라든지 뭐 최근에 통화동보제약 같은 인슐린 업체들 특색 있는 그런 기업 스토리를 많이 들려주셨는데 마지막 방송 소감 어떠세요, 주임님? 네, 최근에 증시가 변동성이 큰 만큼 그만큼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도 잘 해야 될 텐데요.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교류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점들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컴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임님. 오늘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오늘은 소개해드릴 산업은 물류 산업의 선도 업체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물류 업체에서도 중국 내에서 국제 화물 그리고 국내 화물 배송에 있어서 거의 1위 업체를 기록을 하고 있는 외운 발전이라는 기업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러한 외운 발전에 대한 기업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그만큼 좀 더 매크로적인 핵심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요. 중국은 전자상거래 전체 규모가 2013년도 들어오면서 30% 이상의 고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기준으로 예상되는 수준이 한화로 약 3천조를 상회하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역외 쇼핑을 통하는 굳이 재화를 비롯해서도 전반적인 전자상거래, 역외 전자상거래 규모는 올해 약 1,100조에 이르는 35%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연구센터에서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부터 이제 2018년까지 해외 직구 시장은 중국 내에서 해외 직구 시장은 약 연평균 60% 이상의 성장세를 계속해서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매크로적인 전자상거래 의 급성장에 맞춰서 이러한 물류 산업 역시도 그 중심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막연한 성장 이외에서도 중국은 현재 인터넷 보급률이 50%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아직 그 발전 속도가 좀 미흡한 상태인데요. 이러한 미흡한 발전 상황에 맞춰서 리커창 총리가 이제 임기를 맡은 직후부터도 계속해서 강력하게 정책적으로 대응을 했었던 인터넷 보급률 그리고 스마트폰과 LTE의 상용화 이러한 부분들 역시도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역외 시장 그리고 전자상거래 발전 그리고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 이러한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의 개선에 물류산업 업체들의 조금 실적의 개선과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정책 방향과 또 소비 트렌드에 맞춰져 있는 그래서 크게 성장할 수 있겠다고 보시는 산업 쪽 오늘 전자상거래와 관련돼 있는 산업 구조에 대해서 가지고 와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기업이 특히 유망하다고 보신다고 오늘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대부분 심천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성장주인 만큼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좀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고밸류에이션을 지니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기업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물류 배송하는 해외 물류 배송 업체입니다. 그래서 외운발전과 같은 경우는 항공 화물
거래하는 규모가 중국 내에서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그 밖에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 100여 개에 달하는 지사를 보유하고 있고 400개에서 500개에 남짓하는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 지금 현재 외운 발전의 가장 큰 수익 구조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바로 투자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DHL이라고 하는 항공물류 서비스 업체와 해외물류 서비스 업체와의 50대 50의 합자회사를 차린 건데요. 지금 현재까지 중국과 DHL의 합자 회사는 고성장세를 유지하다가 이제 안정적인 성장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DHL과 같은 경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해외물류 배송업체로서 가장 빠르게 진출을 했는데요. 1980년대 이후로 중국의 시장에 진출한 이후로 해서도 현재까지 타 업체에 비해서 많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러한 경쟁력에 좀 더 우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서도 이러한 5대5 합자회사인 중국판 이제 DHL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바탕으로 매출 역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운발전과 같은 경우는 중국을 비롯해서 그 밖에 미국과 일본, 홍콩, 유럽 지역에 글로벌리 지금 수많은 물류 저장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2014년도 나타났었던 유동자산의 급증은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해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만큼 글로벌리 보유하고 있는 저장 시설의 확대는 당연히 동사의 지금 가장 최고의 강점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구매자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 직구를 할 시에는 지금 해당 해외 국가에서 물류 재화를 발송하기 이전에 이미 저장 시설에 재고를 비축한 상태에서 바로 배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만큼 타 경쟁 업체에 비해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도 단축이 될 것이고 제휴되는 업체들도 그만큼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운발전은 이러한 합자회사의 성장과 그리고 설비 투자의 확대, 지속적인 자산의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중국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 바로 택배 시장이었는데요. 현재까지 중국의 택배 시장 선도업체들은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아직 상장 기업은 전무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금 외운발전과 같은 경우에서는 택배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택배회사는 중국 우정국, 한국의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의 우정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역시도 택배 업무량이 40% 이상의 고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2011년도 이후부터는 50% 이상의 고성장세를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중국 내 택배 시장의 고성장에서도 지금 외운발전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PD님도 중국의 택배 업체에 투자하고 싶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지금 우리 택배 시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우리나라 이미 경험했고 중국도 이제 고성장을 연간 40%까지 성장을 보여주는 분야로서 택배 사업, 온라인으로 쇼핑을 많이 하니까요. 택배 아저씨 정말 반가운 손님이죠. 네, 주문했던 물건이 도착하는 순간. 그렇습니다. 사실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뤘었어요. 헬로차이나에서 지난 1월 말에 중외 운항공 운수발전 해서 그 김철 대리님이 한번 다뤄주셨는데 같은 기업이네요. 600270 오늘 가지고 와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 외운발전 추가적으로 어떤 이 기업의 특성이 될 수 있는 부분, 국내외의 어떤 강력한 네트워크라고요? 네, 외운발전과 같은 경우는 국내 정부와 그리고 해외 물류 서플라이 체인 업체들과의
돈독한 네트워크를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 주식을 이제 얘기해야 할 때는 정책적인 효과 그리고 정부와의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책적인 모멘텀이 그만큼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마켓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운 발전과 정부의 협력을 살펴본다면 중국 내 지역에서도 절강성이라고 하는 지역은 중국 내에서 전자상거래나 역외 정책적인 정책이 발효가 될 때 가장 먼저 시행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절강성 내에서도 현재까지 의호시와 항주시가 지금 이러한 전자상거래 업체, 해외 물류의 시범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외온발전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의호시와는 이미 전략적인 제휴를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고요. 이제 항주시 내에서는 역외 전자상거래 시범지구 내에서 업체를 지금 이제 만들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호시와 같은 경우는 B2B 사업에 특화가 돼 있고 항주시와 같은 경우는 B2C에 조금 더 사업 부분이 특화가 돼 있는데요. 외운발전은 이러한 의호시와 절강성 내의 의호시와 항주시의 긴밀한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B2B 사업과 B2C 사업을 모두 다 영위할 수 있는 조금 이런 좀 독과점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서도 현재 다들 아시는 칭다오의 청도 그리고 대련 그리고 성도 천진 이러한 항구 도시와 긴밀하게 협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추후에서도 정책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에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육성해서 국가 경쟁 산업으로 육성시킬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정책에 맞춰서 이제 도심 지역인 북경과 상해, 심천 이러한 도심 지역에서도 전자상거래를 크게 육성하고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줄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항구 도시와의 협약을 넘어서서 도심 지역과 그동안의 오랜 경영 활동으로 쌓여진 네트워크를 발휘해서 세관 지역 그리고 도심 지역과 이러한 좀 업무 협약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책적인 수혜를 가장 빠르게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외울 발전과 같은 경우는 국내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설비, 즉 물류 항구 시설들 그리고 도심 지역의 세관과 항구 도시들의 제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온라인 쇼핑 마켓도 출시를 했는데요. 이러한 지금 저장시설, 그리고 정책적인 수혜, 물류체인, 그리고 온라인 마켓까지 이러한 전반적인 체인이 완성이 될 때에는 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놓쳤던 부분은 써니타워라고 해서 외온발전이 독자적으로 이제 온라인 쇼핑 마켓을 런칭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 역시도 계속해서 자사의 수익원의 중요한 부분을 할애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료 화면에 나갔던 그 사이트에 제가 방송할 때마다 쓰는 마스카라도 나오네요. 네, 많이들 아마 쓰실 겁니다. 그러면 이 외운 발전의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국내 이 택배 기업은 생각보다 영업이익률은 낮더라고요. 3에서 4% 정도의 마진을 내고 있는데 이 외운 발전은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해야 될지 또 더불어서 지금 가격적으로 밸류에이션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다고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투자 포인트는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 즉 전자상거래 산업의 성장, 그리고 정책적인 모멘텀, 정부와의 긴밀한 협약, 을 통해서 매출의 성장이 지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간략히 언급드렸었던 이러한 설비 투자와 네트워크 그리고 온라인 마켓 이러한 부분들이 구심점이 되어서 외운 발전의 성장에 가속화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운 발전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중국 증시는 높은 신용 비용, 개인 투자 비중
그리고 지금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현재까지 변동성 장세에서도 종목을 조금씩 가려나가야 될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2분기를 종료하면서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경계감 역시도 공존하고 있는데요. 외원발전가 같은 경우는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지금 매출은 7에서 10%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0% 정도의 증가세를 시현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의 변동성이 커지는 장에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에 접근하시기를 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8월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2분기 GDP 이후에 발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재정 확대, SOC 투자 가속화 그리고 재정 적자의 확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의 관심이 다시금 성장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장주의 이동의 가운데서 외원발전은 앞서 말씀드린 전자상거래와 물류, 택배 이러한 성장에 대한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과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전고점 대비해서 상해지수, 종합지수가 급락한 현상과 비슷한 수준이 20% 내외의 급락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종목이 조금 과매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서 좀 투자 심리가 좀 이렇게 위축된 결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전자상거래 업체와 물류업체 대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PER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낮은 밸류에이션으로서도 외국인에 대한 접근을 조금 더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실적과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차례로 이 3분기 이후로 나타나면서 연말까지 높은 다시금 40 위안 정도 수준의 지금 주가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외운발전의 지분 구조상 정부 관련된 지분이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자상거래가 민영업체로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국유기업의 개혁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기업에 대한 모멘텀 역시도 강화될 때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이 조금 초래될 수 있을 확률도 높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주임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중국의 해외 직구 관련 우리나라 쿠팡 같은 기업이었어요. 수직 계열화를 이뤄나가고 있는 운해발전이었습니다. 자, 헬로 차이나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